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다음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 장하준 교수님. 최근 몇십 년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특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일단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하자면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시장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는 뭐야?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고전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러한 고전의 방식을 추종하는 학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파들이 신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이거 성경의 구절의 한 부분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 나타내야 할 인위적 대체물로 본다. 누가 이때 그들은 누구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고전학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개입을 할 때는 언제냐? 시장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 시장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만 제한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대체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태초에 시장이 없었다라는 것은 진실이다. 경제사학자들에게 따르면은 시장 체제는 인류의 경제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발생 단계부터 거의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왔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장하준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야? 국가의 개입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폴라니는 그의 고전적 저작인 대전환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간주되는 영국에서조차, 자, 영국에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 이러한 이론이 나왔던 것.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시장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영국에서조차 시장의 발생에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해냈음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야? 이 장하준 교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야? 정부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꾸준히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유지되었다. 네, 이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 이 시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길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유지되었대요. 애덤 스미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의 개념을 인간사에서 실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다. 토지의 사유를 제도한 인클로저 법들의 조항은 얼마나 복잡하였던가.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료적 통제가 필요하였던가. 그래서 이러한 토지 사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정부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소유권의 확립, 주요 사회 간접시설의 건설,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유치산업보호라는 아이디어의 발생지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100년 동안 산업보호 장벽이 가장 견고했던 나라다. 산업보호 장벽, 이런 것도 다 뭐야? 정부의 개입이죠.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계속 개입해왔단 얘기예요.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 복지국가 체계를 수립한 비스마르크의 독일, 전쟁 이후 산업복구 정책을 편 프랑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 스웨덴, 공기업 부문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킨 오스트리아, 국가의 주도로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그것이다. 그래서 뭐야? 정부의 개입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정부의 개입 형태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사실상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라는 비자연적 방법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는 뭐야? 비자연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장을 인위적 개입이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 사실이 아닌 희망사항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시장 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지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대대적인 변혁을 하였던 많은 나라는,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폴란드나 헝가리, 맨 처음에는 공산주의였다가 자본주의 개혁을 했던 나라예요. 한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것은 잘 작동하는 정부 없이는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경제학들이 믿는 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진화한다라면은 옛 공산 국가들은 진작 그 같은 혼란에서 빠져나왔어야만 한다. 그러니까는 뭐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정부의 개입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경제 체제죠. 우리 알다시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어떠한 재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책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한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 공장의 주인이 개인이야. 그래서 그 개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어. 그럼 이거는 뭐야? 자유시장주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공장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국가의 것이야. 국가가 통제해. 이랬을 경우는 뭐야?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죠. 그럼 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야? 이 고전학파의 입장대로 시장에게 맡기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그런데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죠.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겪어온 발전의 위기는 자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를 증명한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발전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위기를 겪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뭐야? 자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 나라들이 다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것을 막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